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지난 22일 밤 9시 40분쯤 북한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30분 뒤엔 해상에 불길이 솟았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표류하던 남한 공무원을 북한군이 사살하고 해상에서 화장한 것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만행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뉴스로 타전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 국방위 소속 30의원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출발 새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1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에 이어 이틀 연속 세 자릿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절반은 재택근무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택근무 만족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대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유가족은 언론의 월북 보도에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EBS의 인기 캐릭터 팽수가 다음 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팽수가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것을 점검하는 취지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뉴스를 요점 정리해 주신 분이죠. 박철민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일단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 지역 발생이 110명이고요. 해외 유입 15명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발생 확진자 나흘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렀는데 닷새 만에 또 100명대 초반까지 늘어난 거고요. 여기에 더 어제 조금 더 그 증가세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43명이고요. 서울 39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이 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23,341명입니다. 네, 코로나19에 국내 기업 절반이 재택근무 도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재택근무 활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5인 이상 기업 인사 담당자 400명, 근로자 87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기업 중에서 지난 7월 기준으로 재택근무를 운영한 곳이 48% 정도가 됐는데 기업 10곳 가운데 5곳이 재택근무를 도입한 거고요. 기업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이 또 절반 정도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10인에서 30인 미만 또 30인 이상에서 100인 미만 기업 순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66%로 전체 업계 업종 중에서 가장 많았고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도 2위로 66%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도 많은 편이었고 정보통신업 순으로 재택근무 도입 비율이 높았는데 절반 이상은 이 업종의 절반 이상은 재택근무를 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숙박이나 음식업, 제조업, 도소매업은 10개 기업 가운데 1개 기업이나 3개 기업 이 정도만 재택근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만족도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가 재택근무 업무 효율이 높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5%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로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이 강화됐다. 근로자 직무 만족도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꼽았습니다. 반면에 의사소통이 곤란하다. 또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무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성과나 관리평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달았고요. 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9명이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죠. 국회 국방위원회가 그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우리 국민 사살한 그리고 시신 불태운 거 이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했죠? 예. 네, 여야 국방위원들이 결의안에서 국회는 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행위를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 도발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도발 행위는 북한 정권의 안녕은커녕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숨진 이 공무원 유가족이 언론에 이른바 이제 월북 보도에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런 심경을 밝혔죠. 네, 저도 어제 이 소식을 또 급하게 타전하면서 보도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네. 사실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따져봤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해당 공무원의 친형이 SNS를 통해서 정부가 말로만 규탄한다 떠들고 유가족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어서 최종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피격된 사람이 동생이라고 특정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네. 또 이어서 해상의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조류가 보통 지역과 달리 상당히 세고 하루에 4번 물때가 바뀐다면서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30km가 넘는 그 지역을 30시간 동안 표류한 것이 진정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정부 부처에서도 이 실종자 월북 여부를 두고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실었고요. 해양수산부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는 선을 그었는데요. 먼저 군 관계자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그리고 신발을 어업 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을 고려해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그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공무원이 일했던 부처인데 직원들과 무리 없이 지냈고 근무도 잘해서 주변 평판이 괜찮은 걸로 파악됐다면서 동료 증언에 따르면 전혀 월북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없고 증언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는 피살 소식에 대해서 국방부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요. 펭수가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네.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가 다음 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성명 미상의 EBS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러니까 EBS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2020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채택안으로 의결했다고 했는데요. 네. 그 이유를 봤더니 이게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관계자에 따르면 EBS가 펭수 캐릭터로 경영 성과가 크게 개선됐는데 펭수를 연기하는 성명불상의 인물이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펭수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여러 방면으로 뭐 광고도 하고 여러 매출을 올린 게 지난 7월까지 네. 101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101억.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뭐 펭수의 신비주의 이거 깨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국정감사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는 거니까 국회 예, 본관에 예.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 신분을 밝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외부인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는 의원실에서 별도 출입을 요청해 본다면 논의해 보겠다라는 뭐 어느 정도의 전제를 깔았고요. 앞서 또 지난해 11월에 펭수가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원 확인만 하고 촬영을 할 때는 다시 또 탈을 입고 외교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청사를 출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출석을 할지 여부와 출석한다면 신원이 밝혀질지 여부가 또 관심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하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 홍문표 의원입니다. 예, 이게 먼저 이 문제 먼저 짚어야겠습니다. 네. NNL 인근 해상 북한 쪽에서 40대를 남한의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받고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참 말이 좀 끔찍한데요. 해상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이라 할 수 그렇고 화장을 당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한반도 종전 선언을 문제 삼고 있고요. 자, 이 사실이 대통령이 유엔 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네, 이거 전형적인 부당한 정치 공세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은 코로나 때문에 녹화 중계했습니다. 네네. 녹화를 했고 이 15일 날 녹화돼 가지고 18일 날 유엔으로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수정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냥 보냈으니까.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문 대통령이 도발을 알고 예. 연설했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니죠. 정치적인 이 공세에 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전혀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은 9월 20일 낮에 해경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2시 한쯤 돼가지고. 예. 그리고 바로 실종 수색을 했고, 그래서 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자산들을 동원해가지고 22일 밤에 돼가지고 이게 총격 사살 당했다라는 정황을 이제 파악을 했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밤 11시쯤 돼가지고 20일 밤 11시쯤 돼서 이제 국방장관에 보고됐고, 그리고 1시쯤 23일 이제 하루 넘기고 바로 몇 시간 뒤에 23일 새벽 1시 돼서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죠. 예. 또 23일 관계장관 회의하는 시간에 유엔에서 이 녹화 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길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이 알고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네. 맞지가 않고요. 이미 진행되는 과정을 쭉 진행할 수밖에 없고 유엔에서 우리가 이러니까 이거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 휴민트도 있고 영상 장비도 있고 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다 쫙 맞춰가지고 각각 하나씩 들어오는 정보들을 짜 맞추기듯이 하죠. 예. 그래서 다 정치를 해보니까 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예. 이쪽 정보 이쪽 다 모아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건 북한의 이런 만행이죠. 전형적인 만행입니다. 예.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북이 어떤 형식이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은 아직까지 닦고 있습니다. 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 예. 자,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홍 교수도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 문제는 유엔 연설이 후냐 네. 아니면 전이냐 하는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고 이거는 따져보면 나오는 문제고 예. 결과적으로 정부와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용납할 수 있는 만행이란 말이에요. 예.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후의 대책이 이 정부나 청와대나 대통령이 한 일이 있느냐. 네.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저 북한의 통신문을 띄웠는데 답이 없다. 이 시간까지 그 소리만 지금 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또 저렇게 할 줄은 몰랐다. 지금 이 얘기가 답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나는 이렇게 엄청난 상상 모드는 비극이 벌어졌다면은 대통령께서 전군에게 비상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대통령이 한번 쫙 정리를 해줘야죠. 이러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국민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나 전군은 빈틈없이 조금 더 이 국토 방위에 허점이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정도로 대통령이 메시지 전달을 하고 이 수습 방법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것이냐. 또 집권당이나 정부가 과연 이렇게 방치하고 그냥 시간 노릇만 이게 지금 유엔에서 하기 전에 했냐 안 했는데 유엔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설문을 예. 이거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5시간 전이면 고칠 수 있대요. 5시간 전에요. 네네. 국제적인 관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연설문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다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녹화했기 때문에 못 고친다. 그건 좋습니다. 난 여기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갑판 위에 끌려가서 3시간에서 5시간을 방치하고 있을 때 우리 국군이나 해경이나 정부가 뭐 했느냐는 문제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조치했다면은 저는 이 기름을 붓고 불을 태우는 이런 상상 못할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 이 경고방송을 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측에서. 이 방송은 흔적이 아직까지 뭐 물어보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함대가 접근을 해야죠. 우리 공무원이 네.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 오는데 그냥 먼 데서 구경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찰기를 띄워야 됩니다. 이런 작동이 됐다면은 저는 죽음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것이 저는 대통령이나 또 이 정부가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북한의 답만 기다리며 지금까지 하늘만 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네, 이게요.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뭐 정부 자산을 다 취합해서 판단한 내용으로는 월북한 사실입니다. 월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총살을 하고 그리고 뭐 물속에서 화형을 할 거라고는 이 불태울 거라고는 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월북을 했는데도 총으로 가격에서 쏴주겠다라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죽은 그 사체를 또 불태웠다는 것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나친 이야기죠. 상식을 벗어난 이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이 NLL 북쪽입니다.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걸 그냥 그러면 같이 대응을 해서 소총 사격을 하겠습니까? 포를 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키만 보고 있었다 그러는데 내용 그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경고방송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넘어갔으니까 돌려보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바로 대북 첩보 자산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군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군을 비상동원을 해가지고 경기태세를 강화하라 이런 이야기도 이것도 경우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판단 자체에서 일테면은 뭐 경고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어제 우리 국방위원회를 했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국방위원회를 했는데 해보니까 내용들은 군이 약간 이 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이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은 그러나 NLL 밖에 있는 상황인데 북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금 네.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습성이나 지금까지 태도로 보면은 북한을 월북을 했다. 얼마나 이것을 짜맞춰서 이 남한에 홍보를 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했습니까? 이것도 코로나가 만약에 걸렸다면은 아마 얼마나 이걸 갖고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이렇게 형편없다. 뭐 이런 등의 홍보용으로 난 충분히 썼으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같은 건물에서 공무원들이 입이 이제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인용을 네가 간단히 한다면은 그동안에 자기들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 해상에서 이 승선했었던 분들 코로나가 걸린 분이 없답니다. 네. 그러면 그것밖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쟤들이 총살해서 죽여놨고.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근무자들이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가끔 온도 그걸 재고 이렇게 한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려놓고 한다 소리가 이제 코로나를 뭐 막기 위해서 이게 참. 아니, 우리 측이 있을 수 없는 북측이 일이지. 그랬다는 이야기죠. 북측이. 예. 아니, 그러니까 북측이 그랬다는 얘기를 예. 우리가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인용해서는 예. 안 된다는 거죠. 상식을 벗어난 짓을 주장을 했기 해야지. 때문에. 물론이지. 아니, 그중에서 이제 방호복을 입고 접근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걸 보면은 지네들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던 것이다라고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네. 확실한 건 우리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나는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나 정부나 이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단혼 조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이렇다 한 것이 없이 북한의 통신이 안 오고 있다. 이것이 답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나는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부의 도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난번 박광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우발적이라고 해서 사과도 못 받아냈어요. 네. 이거 지금 사과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사과하겠습니까? 우리 태세가 중요한 거지. 이 사과해라. 이거는 저는 면피용에 불과한 거고 우리 태세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그것이 난 가장 급선무고 그래서 국민에게 국군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국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런 수습의 대응 방법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에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대단히 아쉽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군사 핫라인이었거든요. 네네. 예. 이게 있었으면은 우리 국민이 넘어갔으니까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돌려보내달라. 네. 뭐 이런 통신이 됐을 겁니다. 근데 북쪽이 일방적으로 지금 한 라인을 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조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라인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이제 이번 상황에서 알게 되는데 9.19 군사 합의 조치가 다시 이 재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이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 주는 일종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라인이 통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한라인 문제도 뭐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합니다마는 우리 당사자끼리 개통을 해서 필요할 때 전신 통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라인이 지금껏 우리가 필요할 때 연락한 적은 없어요. 저쪽에서 필요하면은 연락이 되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으면 끊고. 우리 일일이 다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수시로 통화를 했고. 보고를 어디까지 하는지는 몰라도. 그게 이제 한라인 지금은 단절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통화가 개통이 평상시처럼 돼 있었다면은 이 한라인이라는 건 국가 간에 아주 중요한 라인 아닙니까? 있었다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일방적으로 북한이 한라인을 끊은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끊어버리는데 이쪽에서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흔들 답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라인 이것도 좀 조정을 좀 하려면은 중립국이나 아니면 유엔 같은 어떤 국이 함께 이걸 운영하는 방법도 저는 조금 좀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이제 한라인이 끊길 정도로 지금 남북 관계가 좀 악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사실은 또 그러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뭐 당연히 더 악화일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홍 의원께서는 이를테면 남북한 당사장만이 아니고 중립 쪽 유엔 쪽에서 이를테면 같이 할 수 있는 한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뭐 공동이라는 이름으로 국제라는 이름이 네네. 들어가게 되면은 네네. 북한에서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이 만만한 것보다는 조금 더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한라인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같은 한라인은 네. 뭐 북한이 끊으면 끊는 것이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을 보면서 북측이 지나치게 이 과도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아마 북측도 알 거예요. 네. 국제 여론도 안 좋아질 것이고, 이 물속에서 사살했다라든지, 그리고, 불로 태워 없앴다라든지, 네. 이건 국제 상식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이건 당연히 북쪽이 사과를 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의외로 남북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소지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쪽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해요. 예. 어느 세계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규탄 안 할 데가 없을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 갑과 박광자 씨 때 피살 때 박광자 씨요. 네. 박광자 씨 그 사건이 났을 때 사과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없었어요. 대로.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북한에서 사과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남북 관계는 풀릴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북쪽에서는 판단을 잘해야 될 것인 거예요. 네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를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한다면은 과감하게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판단 착오다. 이렇게 된다면은 전혀 상황이 또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박광자 씨 사례 때처럼 이렇게 그냥 사과 없이 갈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예. 서 의원 말씀대로 사과를 하면은 그것도 새로운 어떤 모멘트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과한다고 역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 있고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걸 뭐 사과 한마디로다가 해결될 수는 없고 우리가 더
촘촘한 경계태세 그리고 국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전방과 후방의 이 전후방의 그 시스템이 좀 더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난 우선적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템을 이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로 예고된 거. 근데 이제 보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 차량 시위를 벌이겠다 이런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웃을 수도 없고 이거 참 화낼 수도 없고요. 물론 집회 시위 자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이렇게 그러고 있고 있는데 지난번 이거 8.15 광복절 집회에서요 6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코로나19 재확산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팍 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개천절에 또 10월 3일 날 똑같은 짓을 하겠다. 이거 용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드라이브 스루 뭐를 하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무슨 국민을 보고 뭐 집회도 하고 뭐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뭐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건 하겠다는 소리는 못 하죠. 8.15 집도 620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또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이제 드라이브 스루 하면 괜찮다 그러는데 아무리 자기 의사 표시를 하고 집회를 하고 싶어도 코로나가 이렇게 전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안 하는 게 상식에 맞죠. 그리고 국민 정서를 이해하는 자세이죠. 지금 하겠다라는 거는 국민이 뭘 하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자세예요. 이러니까 무슨 놈,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 8.15 집회 당시에는 이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이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죠. 가라고 그랬습니다. 종용하다시피 했습니다. 8.15 집회에. 그걸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3일 이 개천절 집회에서도 똑같은 자세를 취할 건지 그것이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민경욱이나 김진태 이 사람들은 드라이브 스루 하겠다는데 나는 이건 안 하는 게 상식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과감하게 절대 안 된다. 드라이브 스루가 됐든 뭐가 됐든 국민을 보고 생각해라. 집회하지 마라. 참가하지 마라. 참가하면 저는 다 당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제대로 된 국민으로부터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요. 그걸 과감하게 해야지. 또 이 주물주물 하다가는요 국민의 또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상식에서 일을 하고 상식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상식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드라이브 스루 절대 안 된다 상식적으로. 설태고 의원 너무 8.15를 올려먹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이거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왜 세 자릿수가 왜 늘어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면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8.15 같은 거를 뭐 우리 한국의 힘에 덮어 씌워가지고 이걸 계속 장사하는 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3일 날은 우리 당이 지난번 같이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을 그었습니다. 발표했고 어제도 또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기자가 물어서 답변을 분명히 했고 단지 지금 우리가 이 드라이브 스루 문제는 이것은 안전하다고 해도 그래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일부 우리 뭐 같은 방을 했었던 사람들이나 또 아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 문제는 아마 오늘 또 다시 우리 당에서 입장 표명을 할 겁니다. 이것도 뭐 자유고 또 뭐 우리 집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소위 차량 시위도 우리가 좀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누구나 지금 이 비상한 상황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이 문제는 뭐 여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예. 또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자제한다면 다행입니다. 예.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예, 근데 이제 뜻밖에도 또 이재명 여권 연기지사가 감염 염려 없다면 뭐 허용. 나는 뭐 이런 정확하게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 감염 위기 없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시위를 하라고 한다는 거는 네, 있을 네. 수 없는 이야기죠. 예, 감염 위험 여부 떠나서 이건 이제 이재명 시상식적인 몇백 대가 모이면 예, 감염 시위다. 그 차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튀어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예. 감염 위험이 생깁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법적 근거에서 예, 예. 문제가 없으니 좀 이 소위 방역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차량으로는 가능하지 않냐. 네. 근데 좀 아는 분한테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취지를. 그랬더니 그런 정도 이야기를 네. 하니까 예. 이거는 또 근본적인 집회 자유를 전부 묵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네. 한다 하면은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제해서 앉는 게 좋겠고 그렇게 단 순서를 잡아가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여야 그 양쪽에서 의원 한 분씩 이제 탈당했습니다. 먼저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관급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이는데, 근데 이 관련해서 사실은 또 뭐 이게 이제 물론 이를 비난하는 쪽에서는 이해충돌 행위다.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게 물타기다 이런 식으로 또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물타기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명백히 이해충돌 행위입니다. 그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원을 예. 6번인가? 6번. 5년간 했어요.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보통 한 번 하면 그냥 자리 비켜주고 딴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박덕흠 의원은 건설회사 오너 아닙니까? 예. 그럼 당연히 배제를 시켜야죠. 그리고 배제시키도록 법에 그렇게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지키고 그냥 계속해서 봐준 거죠. 봐줬다는 거는 국민의힘 자체가 함께 동의했다, 지도부가 함께 동의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정말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사실인데 탈당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박덕흠 의원은 고발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발돼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양반이 한 내용들을 보면 나하고 상관없다. 예. 회사들이 한 거다 한데 오는데요. 5개인가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5개 다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사실상 주인이죠. 네. 그래서 이 관급공사가 국토부 통해 가지고 한 관급공사가 한 25건 정도 됐는데 네네. 그게 거의 대부분 제한 입찰입니다. 제한 입찰은 몇 개에서만 도로도 해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준비가 되죠. 네. 그럼 그건 입찰 따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매출을 올리고 그게 전체 매출의 한 73%를 차지해요. 예. 땅 짓고 햄치기식으로 한 거죠. 자기 국토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비난받아야 되고 비난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예. 법적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아마 이혼직하고 관련되는 정도의 이건 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 국토위에서 19대에서 20대 전반기 간사, 후반기 간사하셨고, 그 다음에 21대 또 전반기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이런 의혹 가운데 이번에 그 탈당하면서 환노위 쪽으로 좀 옮겨갔거든요. 근데 또 환노위 쪽에서 또 어떤 이런. 환노위도 비슷해요. 예. 저는 이 문제는.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빠른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매듭이 되면은 지금의 혼란스러운 걸 좀 더 빨리 해겠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직접 통화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 박덕흠 의원하고. 통화를 해보셨다고요? 네. 박 의원과. 예. 공천을 받아서 당에서 자기가 신세를 졌는데 네. 이 문제로 자기로 인해서 불명예스럽다면은 자기가 탈당을 하겠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설 의원도 얘기를 해줬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공개 입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걸 누가 장난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네. 그걸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해서 꼬리를 물면은 아무리 좋은 법도 사실 법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개 입찰이었고 또 공개 입찰에 된 것은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네. 그러면 잘 하시오 했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한 대로 5년 동안 상임위원회 한 곳에 예. 국토위원회 있었다는 부분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저는 명명백백히 알려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다시 또 이런 일이 없겠군이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이해충돌 부분에 이제 뭐 박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여당의 의원들도 이 문제에 이제 걸려 있는데 제가 실례를 들면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농림부의 모 장관이 지금 농해수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은 이번에 이 이해충돌은 첫째 개인에게 이익이 있고 사회에 이익이 있고 공공단체에 이익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적용을 한다면은 이런 문제 또 문체부 장관이 또 자기 그 소속 의원에 가 있다든지 예.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또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정부의 참 뭐 한두 건이 아닌데 이런 것도 이해충돌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여야가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법을 좀 개정해서 네네. 이제는 자기가 개인이 뭐 가고 싶어도 제도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장치를 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정부나 공공기관 장관 또 기아의 사람들이 더 먼저 이해충돌에 지금 개입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부분에 접근 자체를 못하게 이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 부서에 장관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원이 가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이 경우하고 확연히 다르죠. 지금 이 박특검 의원의 경우에는 사익 추구예요.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서 이 국토위에서 활동했던 거고 문화부 장관 하다가 문체위원회에 가 있다라는 거는 그 사익 추구하고 전혀 다른 거죠.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여기 그건 법이 이해충돌 연루된 게 부분은 많아요. 따져볼 문제이고 네네. 지금 박특검 의원이 주식 백지 신탁을 했으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순언틀이에요. 백지 신탁을 했으면은 그건 그 위원회에 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처분을 안 했어요.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 국회법에 보면요. 공직자윤리법 14조 1항에 이해충돌 직무에 관한 금지에 따라 가지고 백지 신탁한 주식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회사와 관련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 신탁을 했으면은 이게 처분이 돼야 되는데 처분을 안 하고 그냥 국토위 그냥 있었어요. 수사에서 이제 나올 문제고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보는 잣대는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이 돼버린 오늘의 이 이해충돌 문제. 네네. 이거는 이번에 여야가 이미 발생이 돼서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법으로 제도를 좀 만들어서 개선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에겐 당장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는 진행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네네. 이래서 이거는 뭐 여당이 야당을 뭐 힐라리 비판을 하고 또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고 이런 정도는 생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떠넘기기식이지.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군이 우리 스스로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뭐 이제 이 박특검 의원 사례는 이제 뭐 빨리 수사를 해서 규명하는 것도 좋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어떤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간단하게요. 지금 뭐 이상직 의원도 그렇고 박특검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지금 다 탈당했습니다. 근데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이에 대해서 뭐 의원직 유지하는 뭐 꼼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또 시선도 있긴 합니다. 뭐 간단하게 두 분. 예. 근데 의원직 유지는 네. 아직까지 유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이 박탈되는 거지만은 예.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의원직은 유지되는 거거든요. 예. 본인들은 입으로 난 억울하다 그러고 있으니 그건 참 어떻게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국회로서는 없습니다. 네. 결국은 기소를 해서 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형 확정을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죠. 부분은. 예. 홍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 드린 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고 네. 지금 이것이 이제 뭐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고 뭐고는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서 네. 우리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우선 급한 거는 그 수사를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네, 네. 당장이라도 여야가 이 법안을 만들어서 네. 다시는 이 이해충돌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법을 좀 만드는 것이 네, 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